안녕하세요. 기장톡톡 세무회계 컨설팅 정승호회계사입니다. 지금 촬영 시점 기준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땐 1,000명만 넘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대표님 혹은 우리 예비 대표님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많이 눌러주시는 바람에 목표보다 빠르게 달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 한 분 한 분 대표님들이 나중에 저와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롱런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서포터로서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제는 경매 학원 혹은 경매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님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경매 강의의 본질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경매를 접하는 경로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용들을 보면 옛날에 우리 기획부동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사지 왜 남을 알려줍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끊어버리세요. 세상에 돈 되는 건 남을 알려주지 않아요. 추천 물건 이런 거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유튜브도 보면 광고하죠. 본인들이 낙찰 받을 것도 아니면서 뭐 서울 뭐 수도권인데 몇 번 유찰돼서 몇 억 하락 그러면서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거나 안전마진 계산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몇 억, 임대는 또 공실이 없는 기준으로 몇 프로.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하지 왜 남을 알려줍니까? 경매를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에 속지 않겠지만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나 이제 막 경매를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입찰해서 돈 벌지 못해요. 하다못해 우리 임장단이잖아요. 요즘 중사님들도 경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 정보를 안 주려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내가 지금 제대로 찾아온 물건이 수도 있어요. 진짜 잘 안 알려주세요. 왜냐면 돈 되는 물건이니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초보인데 당장 공부해서 입찰하면 수익 낼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고민 많이 하면서 경매 강의를 수강하실 텐데요. 사실 경매는 매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경매도 위기일 때 물건이 많이 나오고요. 그 위기는 항상 부동산 거래를 감소시켰어요. 그리고 가격 하락도 수반됐죠. 최근 20년을 돌이켜보면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 이후 금리 폭등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규제를 통해서 발생된 2015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규제가 있었고요. 지금처럼 627 대출 규제가 있어요. 이런 게 생기면 사실 관망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 이후 22년도에 경매했던 사람들, 못 판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이 사람들 다 물려 있어요. 대부분 다주택자가 돼버렸어요. 강제로 장투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강의를 볼 때 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가르치는 강사가 과연 경매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627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낙찰을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낙찰을 받지도 않는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런 곳은 저는 수강생들 돈을 묶이게 하는 사람이거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매는 시기마다 항상 같은 방법과 논리로 전개되지 않아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낙찰가를 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공주가 126%에 플러스 1,000만 원, 500만 원 이게 거의 기준가였단 말이에요. 이게 빌라 가격이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매하다 망할 수 있어요. 고점을 찍고 내려온 2022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실종됐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대출 규제, 시장 변화가 생기면 관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주가가 만들어지는 논리가 있어요.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매매는 안 되는데 전세는 그때 거래가 됐었어요. 공주가 126%로 보증보험을 들어주면서 맞추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금이 불어나는 경우가 생겼어요. 당연히 부동산이 하락기니까 시세는 하락했고 공주가는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갭투자가 쉬웠었어요. 근데 시세가 하락하면 공주가가 떨어지겠죠. 언제 떨어지냐면 그 다음 연도에 떨어져요. 그러다가 2년 지나면 공주가가 더 떨어져 있겠죠. 전세 연장할 때 세입자가 불안하니까 돈 돌려달라고 하겠죠. 사실 그 돈이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었어요. 못 갚으면 경매로 다시 나오거나 세입자랑 얘기가 잘 되면 내가 받았던 돈 몇 천만 원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었다고요. 그 당시 강사들이 배경 지식은 많이 없는데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서울은 괜찮다고 했는데 경기, 인천, 지방은 진짜 죽음이었어요. 지금도 죽음인 데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당시에 물려가지고 전세 주고 전세금 토해내고 반려빌라 된 다음에 주택수 다 차가지고 더 이상 경매를 못하니까 강의하러 나오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경매 시장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627 규제에 의해 수도권은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정작 강의하는 본인은 경매를 하지 않으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이 길을 걷게 하겠다.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매매 사업자는 주식에 비유하면 스캘퍼 같은 거예요. 주식은 기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손절을 할 수가 없죠. 경매는 취득할 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부동산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실종이 돼요. 그래서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 손절을 하죠. 그렇게 주택수에 묶이게 되고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전문가인 것처럼 돼서 시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직접 주택수를 잡아먹는 경매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면 돼요. 아니면 627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경매 투자를 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수도권에 1억 이하, 뭐 지방에 2억 이하 이런 물건 말고요. 근데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돈을 쓰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장이에요. 경매 입찰 기준이 바뀔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수강생을 마르타로 이용하는 업체는 저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라면 수익을 냈던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수익의 한도 내에서 진입해도 괜찮을 법 하지만 처음 경매를 시작하거나 이제 진입하는 분들은 저는 관망하는 것을 좀 추천해드려요. 한두 달 늦게 경매를 시작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남들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 이게 지금 사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도권에서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매 입문자는 이 한 번의 실수, 이 한 번의 물림이 경매 업계를 떠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학원은요, 여러 명 중 한두 명의 일부의 성과만을 과실로 삼을 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낙찰받은 물건에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다 본인 몫으로 돌아옵니다. 성공하면 그 성과는 경매 강사나 경매 학원에 돌아가고요. 실패하면 그 실패의 몫은 다 본인한테 돌아오게 돼요. 예를 들어 10명의 수강생들이 있어요. 그 10명의 수강생들이 너무 전문가가 돼 잘해요. 그러면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겠죠. 실수하거나 전세로 묶이거나 투자금이 없어서 알바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 입찰을 못하게 되고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거든요. 수강생 몇 명 중에 몇 명이 성과를 냈고 낙찰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 통계 내주는 곳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본 적이 없거든요. 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엄청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 받고 매도한 사례 제가 볼 때 한 30, 40%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 매매 사업자잖아요. 그 사업자 이름에 걸맞게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매도한 비율 찾아보면 저는 3%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걸로 광고하기 쉽지 않겠죠. 이런 데다가 적게는 몇십만 원, 뭐 3, 400만 원을 내고 강의를 듣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돈이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경매 업체들의 교육을 받은 대표님들을 기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강의를 하는지, 어떤 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내용을 들어보면은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특별하게 보이려고 쓸데없는 커리큘럼을 만든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런 거를 걸러낼 수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만약 강의를 듣게 된다면 성공 사례뿐만 아닌 실패 사례까지 공유해주는 혹은 그 실패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오픈해주는 경매 학원이 그나마 그런데 경매 강의를 들어야지 입문하는 분들한테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는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되면 돈이 묶이게 되고요. 이 첫걸음을 잘 떼야지 다음 투자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현 부동산 시장은요, 다시 한번 암흑기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대표님들이 롱런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큰 걸림돌인 세금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서포터로서 경매 강의의 진짜 현실을 얘기해봤는데요. 아니 니는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어제도 낙찰 하나 받고 왔어요. 실제로 경매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통제 못하는 변수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도 보여드리고요. 또 어떻게 파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모르죠. 저도 물릴 수 있어요. 그러면 물렸을 때도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는 회계사입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중간중간에 좋은 꿀팁들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과 예비 대표님들이 모두 성공적인 경매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 밤낮 없이 발로 뛰는 기장톡톡에 경매하는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